잠수함 장보고 3. 유령이 될 수 있을까? 유령이 침몰하는 것은 저어뢰 때문이 아니야. 강하지 않으면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 때문이야. 우리의 역사가 온갖 굴욕을 버티며 살아온 것이 오래전 일도 아니야.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나?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언제까지 이렇게 치욕스럽게 살아갈 건가? 지난 1999년 개봉해 이듬해 대종상 영화제를 휩쓸었던 최민수, 정우성 주연의 유령이라는 영화에서 침몰 직전 핵잠수함 부함장 최민수의 마지막 대사다. 영화에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경협차관 현물상환으로 부스련히 만들었던 최강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인 바라쿠다. 잠수함을 극비리에 넘겨봤지만 이 잠수함의 존재를 눈치챈 미국과 일본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가 잠수함 함장에게 수중에서 작업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반항한 부함장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 일본 잠수함에게 격침당한다는 내용이다. 핵잠수함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영화 속 부함장 202의 마지막 절규처럼 핵잠수함은 동북아시아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한국에게 있어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감시하며 보유를 저지하고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하다. 과거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극비리에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조직했지만 이듬해 1월 모일간지 기자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중 1등 반발 예상이라는 부제를 달아 대서특필하면서 사업단은 해체됐고, 이후 국방부는 해프닝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기무사가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교롭게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보도가 나갈 때쯤 워싱턴에 가 있었다. 당시 사업이 좌초된 것이 미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주변국이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은 가능하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문제, 예산 문제와 기술력 부족 등 여러 요인 때문에 한국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상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러시아로부터 리스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인도가 유일한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오직 강대국들만 보유가 가능한 것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고 건조 비용도 천문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통제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말 그대로 동력기관으로 내연기관이 아닌 원자로를 사용하는 잠수함을 통칭하는 용어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공격용 잠수함을 공격원잠,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전략원잠. 동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료를 탑재할 필요가 없고, 보급품과 무장, 승조원들의 체력 여유만 있다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들킬 위험도 적다.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면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부른다.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어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출력도 좋아 수중에서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이나 수상함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속 자막 능력이 우수하고 무장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 원자력 잠수함 한 척만으로도 적국의 주요 항로를 봉쇄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에 매복하면서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가하고 유리 사라지는 잠수함을 잡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북아시아 주변 바다는 잠수함이 활동하기에는 최적이면서 반대로 잠수함을 찾아내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곳이기 때문에 각국은 경쟁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내놓고 있고,
원자력 잠수함의 이러한 위협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냉전 시절 소련 태평양 함대의 원자력 잠수함으로부터 자국의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획득 시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잠수함 작전에 특화된 4개의 호위 대군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3대 해협에 소련 잠수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했다. 소련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오면 언제 어디서 해상교통로 차단을 당할지 모르고 최악의 경우 핵심 동맹국 미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SLBM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이 없더라도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도쿄만 인근이나 상하이 앞바다 수중에서 도쿄나 상하이 시내를 향해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자. 발사부터 명중까지 5분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과 일본이라도 불과 수 km에 불과한 거리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화 유령 속 202의 절규처럼 원자력 잠수함은 유사시 주변국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보고 3, 유령을 향하여. 지난 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건조를 위한 강제 절단식이 있었다. 장보고 3 사업은 지난 2005년 장기 소요로 결정된 뒤 2007년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착수해 6년에 걸쳐 설계 작업이 진행되었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산하견 및 군 전문가 150여 명으로 구성된 TF가 상세 설계 검토를 통해 장보고 3의 설계 완성도가 실제 건조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장보고 3 배치 I 두 척의 건조 계약 규모는 1조 6,700억 원이다. 일본의 소류가 585억 엔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덩치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되는 중형 잠수함이며 전략적 임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3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재 알려진 성능대로라면 동급 잠수함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장보고 3의 설계상 수중 배수량은 3,000톤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일본의 소류급이나 호주의 콜린스보다 작지만 성능은 대단히 강력하다. 고성능 연료전지를 이용한 AIP 체계를 적용해 수중에서 최대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고 기존의 장보고급이나 손원 1급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 선체 중앙에 6기의 수직발 사관을 탑재해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전용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함수의 533mm 어뢰발 사관을 통해 잠대함 미사일이나 어뢰등도 운용할 수 있어 무장 능력은 소류급이나 콜린스급보다 대단히 뛰어나다. 강력한 무장 능력만큼 주목할 만한 부분은 향후 개량 사업을 통해 추진기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는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소화 및 중소형 도시 발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피 원자로는 그 태생 자체가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인 OKBM에 있다.